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명의 특별검사는 주말에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담당하고 있는 조 검사는 2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 담당한 검사는 이른바 김건희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담당한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른 수사들이 다 끝나고 나서 좀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질 거다라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특검 모두 주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그야말로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최장 170일이니까 7, 8, 9, 10, 11월 하반기에는 특검 전국 특히 한 7, 8월 한 2개월 정도 지난 한 9월 추석이 있는 9월, 10월 요때가 아마 특검에 좀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3명의 특검은 어떤 인물인가,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은 각각 어떤 인물인가 좀 핵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965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하면 동현리 가평마을이고요. 창녕조 씨입니다. 자녀 일남 일녀를 뒀습니다. 광덕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1987년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19기입니다. 육군 법무관으로 3 군수지원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고 1993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또 대검 대변인,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범죄정보 1, 2 담당관, 또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같은 핵심 요직을 지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수부 검사의 계보를 잇는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검 범죄정보 1 담당관, 2 담당관 등을 지나고 또 대변인도 지내서 공보 업무, 소통 업무, 이런 정보, 수사 이런 쪽에 두루두루 밝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하는 그러한 인물. 특히 이제 큰 사건 수사를 할 때 공보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죠. 재수사 전문검사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습니다. 묻힌 사건, 죽은 사건 이런 것을 다시 수사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밝혀내는 그런 것들에 아주 능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수사력과 집요함은 물론 손자병법, 모자병법, 육도삼약 등 이런 병법서를 인용해서 그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어서 자백을 받는다든가 어떤 수사의 성과를 올리는 이런 것에 아주 탁월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기법을 수사에 자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특히 많이 구속을 했습니다. 경성비리 재수사 관련해서 정대철 전 대표, 이기택 전 대표 등을 구속을 시켰고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도 구속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형고 검사장도 구속을 했었죠. 당시 대검도 막 압수수색하고 이래서 당시에도 큰 파장을 불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김홍일 전 의원, 한광옥 전 비서실장 등도 구속했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했었죠. 2014년 10월 달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조은석 특검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조은석 특검은 검찰을 떠나죠. 그러다가 2021년 1월 달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날 내란 특검으로 임명을 받는 거죠.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직을 수행하겠다,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역대 특검 최대 규모입니다. 267명 정도가 되는데 특검보 6명에 검사 60명, 그리고 행정직 100명, 또 수사관 100명 해가지고 정말 역대 최대의 특검을 이끌게 된 조은석 특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내란 특검,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입을 어떻게 여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최상목 등 그리고 경호처 간부들 이런 쪽에 어떻게 또 내용 있는 것들을 끌어내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사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조은석 특검 은 이런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민중기 이제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누구인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3년 동안 지냈었죠. 우리법연구회,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2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연수원 14기입니다. 1988년 대전지원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 부산고법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정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조은석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사건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강단 있게 막 말을 뱉어내는데 비해서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차분하면서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 이런 걸 좀 많이 내렸고,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에게 사찰을 당한 적도 있고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사직을 해서 2022년 3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를 맡아서 있다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어떤 인물인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충남 부여 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남 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7회 34단에서 법무참모 지냈고,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또 제1야전군 사령부 법무참모, 합참법무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소령 때 법무비리 수사팀장을 맡았었고,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이런 것을 수사를 했었죠. 2002년에 그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 장남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병역비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정재계 언론계 인사들도 연루됐었는데 수사를 못하고 결국은 연예계나 체육계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외압에 굴한 적은 없지만 내부의 압력에는 좀 물렀던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내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소신있는 끝까지 수사를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 불응시 체포까지도 하겠다. 이러면서 강단 있는 그런 태도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세 사건 다 어느 것 하나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특검들이 쏟아내는 각종 뉴스들이 좀 시선을 붙잡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새 특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더 정말 내용 있는 그런 수사를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파에 관계없이 정말 진실에 입각해서 불편부당하게 엄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